그대여 앉으시오. 오늘은 우리가 감히 손대기 두려워하는 주제,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오. 죽음이요. 그대는 죽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검고 깊은 구덩이처럼 두렵기만 한가? 혹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종말이라 여기는가? 아니요.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소. 오히려 나는 죽음을 삶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라 여기오. 슬프지만 아름답고 낯설지만 필연적인 순간이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나는 독배를 앞에 두고도 침착했소.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이요. 죽음이란 악이 아니며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진실이라는 것을. 자,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소.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혹시 그것은 우리가 삶을 충분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마치 정직하게 쓰여지지 않은 일기에 마지막 장을 닫는 것처럼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 아직 풀지 못한 갈등, 아직 품고 있는 미련,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후회로 되살아나는 것이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오. 그대는 불멸을 꿈꾸는가? 아킬레스처럼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가? 혹은 오르페우스처럼 죽은 이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향할 만큼 삶의 연장을 갈망했던 적은 없는가? 허나 철학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소. 오히려 잘 죽기 위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하오. 삶을 사랑한다면 그 끝인 죽음 또한 사랑해야 하지 않겠소. 이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요.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절반쯤 잘린 두루마리와 같소. 나는 젊은 시절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었소. 그대는 왜 사는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답했소. 성공하기 위해서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하지만 나는 다시 물었소. 그렇다면 그 성공, 그 행복, 그 가족이 모두 사라진다면 그대는 여전히 살 이유가 있겠소. 진정한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유에 매달리지 않소. 그것은 내면의 통찰로부터 오는 것이오. 스스로를 이해하고 존재를 사랑하는 데서 삶은 시작되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존재를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요. 삶을 곁눈질로 흘려보낸 자요. 그대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이 있는가? 그때 느꼈던 상실의 공허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는가? 나는 말하오. 그대는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이오. 죽음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잠시 물러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이오. 그리고 그 장소는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하오. 그것을 천국이라 부르든 환생이라 부르든 혹은 단지 자연의 한순환이라 여긴다 해도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오. 그대여 한 번은 이런 상상을 해보시오.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지금처럼 살겠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과하겠는가? 혹은 오랜 꿈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겠는가? 죽음을 가까이 두는 삶이야말로 가장 선명한 삶이오. 우리는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동반자로 데리고 살아야 하오. 삶은 늘 예고 없이 바뀌고 죽음은 때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 그러니 그대는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는가? 혹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는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들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 삶이 유한하다는 진실은 우리가 말을 아끼게 만들지 않소. 오히려 말해야 할 이유가 되오. 침묵이 아니라 표현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요.
나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소. 그대들이 진정 자유롭고 싶다면 죽음을 먼저 받아들여라.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오. 왕도, 거지도, 학자도, 범죄자도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가오. 그러니 인생을 무겁게만 여기지 말고 조금 더 가볍게, 유쾌하게, 기꺼이 살아가시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한 선물이라 여기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오.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순간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겠소. 그대는 지금 살아있어 숨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며 살고 있냐는 것이오.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대는 삶을 이해한 자이니. 그리고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오늘부터라도 그대의 삶을 다시 사랑하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다시 삶을 껴안을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오. 그것은 단지 커튼이 내리는 순간이며 무대 뒤의 조용한 안식처일 뿐이오. 그대여, 우리가 다시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음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표이오. 살아있음은 곧 질문할 수 있다는 뜻이오. 그리고 질문할 수 있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오. 그러니 나는 다시 묻겠소.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한 삶이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매일 묻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오. 한 철학자는 말했소.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의미를 줄 수 있음을 뜻하오. 죽음이 있기에 시간은 귀하고 죽음이 있기에 만남은 특별하며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말 한마디가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이오. 그러니 나는 그대에게 당부하오. 끝을 피하려 애쓰기보다는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그대는 혹시 죽음을 유예하려 애쓴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권력을 잡고도 두려움에 떨며 불멸을 꿈꾸던 왕들, 자신의 기억을 기계에 저장하려던 자들. 삶을 연장하는 기술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지는 않소.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지혜이요. 삶이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모래와도 같소. 강하게 움켜쥘수록 더 빨리 흘러내리오. 그러나 조심스레 따뜻하게 받쳐줄 때 그 모래는 잠시 그대의 손안에 머무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억누르지 말며 자연의 섭리와 나란히 걸으시오. 그대가 진정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억지로 멀리 두지 말고 그것을 삶의 문지기처럼 곁에 두시오. 그러면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 문장을 그대에게 남기겠소.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그러니 그대여,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을 만한 무언가를 남기시오. 작은 친절이든 진실한 말 한마디든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가시오. 그러면 죽음조차 그대를 완전히 데려갈 수 없을 것이오. 삶이란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이며 죽음은 그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다리이요.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철학자가 된 것이요. 질문할 줄 아는 자, 두려움 앞에 멈추지 않고 사유하는 자. 그대는 이제 삶의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섰소. 그러니 그대여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시오. 질문하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으시오. 죽음은 어느 날 불쑥 다가올 것이나
그 순간 그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오. 나는 내 삶을 사랑했고 내 삶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대여,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죽음은 감히 우리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공평히 주어진 자연의 명령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듯 죽을 때도 마찬가지요. 그 둘 모두는 우리에게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받아들임의 대상일 뿐이요. 그러니 묻겠소. 그대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 이 상태는 어찌 두렵지 않았던가? 플라톤은 말했소.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그것이 참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고통이 아닌 해방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소? 아니, 어쩌면 죽음은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일지도 모루. 그대가 아직 젊고 몸이 건강하다면 죽음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이오. 하지만 나는 말하리다. 죽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약속을 주지 않소. 그러니 그대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누구를 만나겠소? 무엇을 말하겠소? 무엇을 후회하겠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직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오. 그대는 기억하시오. 죽음을 부정할수록 삶은 얕아지고 죽음을 수용할수록 삶은 깊어지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두려운 것임을 매일 아침 그대가 눈을 뜰 때 다짐하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을 두려움보다 사랑으로 채우겠다. 그 다짐이 쌓일 때 죽음은 그대에게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오.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에게 하나의 상상을 남기고자 하오. 그대가 긴 여정을 마친 늙은 나그네처럼 조용히 죽음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시오. 그때 그대는 삶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슬프게도 했지만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걷기로 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지금 너를 떠난다. 그 말이 진실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철학자요. 이미 지혜로운 자이며 이미 삶을 온전히 산 자이요. 그러니 그대여 죽음을 미뤄두지 말고 그것을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가시오. 죽음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요. 살아있다는 것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특권이며 죽는다는 것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마지막 기회이요. 그대는 오늘 그 기회를 살아가고 있어.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망설임 대신 용기로, 그리고 침묵 대신 진실한 말로 그 시간을 채우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이해한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오. 그대여, 나는 다시 묻고 싶소. 그대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완성된 삶을 후회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소. 그들은 자신이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충분히 용서하지 못했고, 충분히 살아보지 못했다는 그 후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대는 아는가?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 흐르지만 그 속에 담기는 의미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시험이며 그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고 있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그는 이미 삶에서 승리한 자이요.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부탁하고 싶소. 매일을 고해처럼 살아가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타인을 헐뜯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이 진실한 길인지 늘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삶은 길지만도 짧고 짧지만도 깊소. 우리가 그것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길고도 짧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오. 말할 수 있을 때 고백하시오. 화해할 수 있을 때 손 내미시오. 우리는 서로를 오래도록 만날 수 없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시간은 물 위에 남는 그림자와 같소.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그 그림자를 남겼다면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이미 살아 있었기 때문이요.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이요. 그러니 이제 그대는 두려워하지 말고 삶이라는 질문지에 그대만의 아름다운 답을 써내려 가시오. 그 답이 진실하다면 죽음은 그대를 침묵이 아닌 평화로 이끌 것이오. 이제 나는 그대의 여정에 고요한 축복을 보내려 하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철학의 불꽃이 함께하길. 죽음을 말하는 시간은 곧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대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졌기를 바라오. 삶이란 존재의 찬란한 한 줄기 빛이며 죽음이란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물러나는 시작이요. 그대여, 오늘을 충만히 살아가시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담히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철학자가 되기를.